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84%, 코스닥은 0.93% 상승 마감하였어요. 아침 시초가가 좀 개파락이 떨어졌었죠.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교전을 이루다가 지금 현재 회담을 하고 있겠네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회담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하다 못하니까 이제 핵전쟁 소리도 하고 있죠. 푸틴이 결국엔 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렬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라는 근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미국 시장 주말 전이죠. 금요일까지 올랐다가 또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돼가니까 아침에 또 출렁하죠. 그죠? 그래놓고 또 저녁에는 미국 시장에 출렁이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상승을 최근에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정을 좀 줄지는 모르겠지만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봐요. 말 나올 건 다 나왔고 결국에는 항상 타이밍은 어디 우리 대한민국이 별로라는 거. 그죠? 그러면서 가스주, 그 다음에 석유주 한 방 더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한 방 오늘 보여줬고요. 아직도 살아있는 애들은 살아있는데 이제 다음 주 내일은 3월 1일에서 쉬고 다음 주가 아니죠. 수요일 날 장 개장했을 때 얼마나 갭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제는 흐름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찌됐든 오늘은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 개관놈들은 팔았고요. 어찌됐든 개관이 쳐 팔면서 그걸 누가 외국인이 받아주는 흐름이 나올수록 시장의 상승세는 가파르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얘네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하는 일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 애들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사면 박스권 혹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얘네들이 사야 주가는 위로 상승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 관점이고요. 그에 비해 코스닥도 오늘 매도세가 나오다가 장 막판에 외국인 매수세로 들어왔다. 결국엔 25일날 들어왔던 물량을 지키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과 금요일날 영상을 찍으면서 월요일날이 월봉 만드는 달이니까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야 그림이 맞아요. 그래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죠? 올려야 된다. 여기 지금 가둬놨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래야 월봉을 만들어 놓는다. 밑으로 밀리면 한 번 더 저점 확인해야 된다. 그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해되시죠?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은 그림인 거예요. 같은 위치로 맞춰놨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위로 쏟는 코스닥은 여기죠. 최근에 나왔던 이 89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지만 수요일 이후에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안착을 해야 다시 또 이 915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림. 안착을 못하면 이 865포인트에서 움직이는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이 밑에는 이제는 굳이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안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안 가야 되는 게 맞다. 그죠? 안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밀어놓고 다음날 갭으로 땡겨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없어도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페이크라는 거죠, 페이크. 물량들 털어먹기 위한 페이크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 안 가는 게 시장의 흐름에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코스피도 역시 2700포인트 사수해야만이 또 한 번 2770포인트까지 열리는 자리인 거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2740포인트 기준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 자리 위로 올라타야만이 2800포인트 보러 가는데, 우선적으로는 2770이 중요한 관건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뭐 항상 보는 거 이 인버스도 봐야 되겠죠? 자, 인버스도 결국엔 다시 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쵸? 이 안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요렇게 와가지고 솔직히 걱정했거든요. 날라갈까봐. 어디까지? 2,800원에서 3,100원까지. 근데 일단은 눌렀다라는 거고 이제는 중요하겠죠. 다시 또 갭이 뜨냐 안 뜨냐인 거예요. 그죠? 21선 월봉상 21선을 갖다 붙여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21선이 요렇게 내려올 거라는 거고요. 요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시가가 뭐 해야 돼? 갭으로 빠져야 된다. 갭으로 위로 올리면 뭐 된다? 지지받고 위로 땡긴다. 그럼 이 선이 하나의 저항이 돼야 되는 거고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라는 판단으로 간다면 뭐다? 이제는 이거를 막고 한 번은 밀고 내려가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디까지? 15일선까지. 아예 15일선을 깨고 내려 앉아버리던가. 결국엔 이 15일선에서 한 번 정도는 또 지지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런 확률이 2,150원에서 2,200원 정도 나오겠네요. 거기까지 밀려주려나? 그건 참 모르겠어요. 월봉의 기준인 거고 일봉상에는 우선적으로 2,400원 밑으로 좀 주저앉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오늘 회담의 결실에 따라서 얘가 개파락이 어떻게 떨어지냐가 달라지겠죠. 그죠? 뭐 회담이 또 나가리가 나고 또 내일 한번 또 빵 터져갖고 우크라이나 수도가 먹히고 그러면서 주변에서 도와주겠다고 나섰다가 또 러시아한테 쳐맞으면 뭐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냥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괜히 파병한다가 하죠. 파병을 했다가 러시아한테 쳐맞으면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느니 못 하는 거다. 그런 건 미친 짓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종목으로 넘어와서 최근에 STX 엔진이 좀 강하게 움직였죠. 바닥 대비해서 거진 100% 정도 단기적으로 헤쳐먹고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는데 뭐 오늘 거진 상한가를 갈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장 막판에 내일 쉰다 라는 것도 있고 또 실적이 나타나긴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꼬라 박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유지는 하는데 작년에 실적 자체가 워낙 잘 나와서 올해는 별로 좋지 않게 보인다라는 관점이에요. 뭐 법인세 영업이익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이랬든 저랬든 이제는 뭐 악재가 하나 소멸됐다라는 거고요. 그런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를 밀어놨겠죠. 그러면서 전쟁으로 인한 뭐 LNG 선박이 늘 거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뭐 전쟁 관련해서 전쟁주로 부각이 돼서 납품을 했다고 방산 관련해서 납품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잘 된다면 얘가 빠질 확률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빠질 확률이 있고 가볍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거. 악재는 분명히 있지만 실적은 이미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얘가 상장 폐지로 갈 부분은 아니라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악재가 소멸이 된 거다. 하지만 바닥 대비해서 강하게 올라왔던 이 부분에 대한 뭐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근데 이런 종목을 가지고 왔냐? 솔직히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분봉상에 이 장 막판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10%를 처음 밀어버리는. 그리고 시간에서도 빠지죠. 자, 어찌됐든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은요. 주봉과 월봉상의 그림으로 보면 얘는 정말 뭐 아니면 도의 자리예요. 무슨 말이냐? 이번에는 진짜 잘하면 22,000원 부근까지도 한번 갱신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못해도 종가상 13,500원을 유지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돼요. 13,0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종가는 무조건 13,500원으로 유지를 해놔야만이 뭐하다? 짧은 기간 안에 올렸던 요 파동을
끊지 않고 한 번 더 어디까지 2만원 부근에서 22,000원까지 한 번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다. 그렇지 못하고 이 자리를 깨버린다면 뭐다? 단기적인 파동은 그냥 단기적으로 헤쳐먹고 나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실적이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만들어서 LNG 선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분위기를 그냥 태운 거예요. 그걸로 끝날 거냐? 이어갈 거냐는 어디? 13,500원을 기준으로 종가상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이탈을 하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회복을 한다면 뭐다? 이 종목은 한 번 더 파동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 보이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탈하면 뭐 한다? 11,000원까지 열어놓고 이제 횡보해야 돼요. 왜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으니까 다음 이슈를 기대하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바닥 대비해서 솔직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죠?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나온 거고 유지를 하냐 못하느냐의 관점은 요 자리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진단 키트들이 조금 움직였어요. 수젠텍을 필두로 뭐 납품을 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움직이긴 했는데 힘이 없어요. 그죠? 요새 진단키트 자체가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확진자가 줄었냐? 그것도 아니죠. 근데 뭐 유럽이나 그런 데서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를 감기처럼 생각하고 같이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힘을 못 써요. 또 전쟁도 터졌지. 시장에 돈은 없지. 그만큼 투심이 죽었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건 실적은 다 좋다라는 거예요. 실적은 다 좋아요. 휴마시스, 수젠텍, 뭐 기타 등등등. 실제적으로 시중에 납품이 되는 진단키트 업체들은 실적은 다 잘 나왔어요. 잘 나왔기 때문에 이미 실적 발표를 했고 휴마시스도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러면 뭐 한다? 주가는 올라와야 돼요. 근데 시장에서 관심을 안 주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여건은 있어요. 얘가 공부 잘하는 건 아는데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대학을 가긴 가야 되는데 장학생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 장학생을 어디? 서울에서 헤쳐먹은 거예요. 얘는 지방 사는데. 그러니까 얘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2군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냐? 라의 관점이거든요. 어찌됐든 바닥 대비해서 50% 이상을 이미 하락을 시켰고 거진 60에서 65% 정도 하락을 시킨 다음에 오늘 이슈를 터뜨리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그걸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유지하지 못했어요. 유지하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뭐의 자리? 기술적 반등의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무슨 소리냐? 상승이 나왔으면 하락 A가 나왔고 이제는 B파 그리고 C파가 나오고 나서 버틴다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만들어낼 거다라는 거예요. 왜? 실적도 잘 나왔어요. 코로나가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나 뭐 그런 데서 위드 코로나 잡자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지금의 매출은 국내에서 많이 나오는 게 많단 말이에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뒤따라가네 어찌네 저찌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짧은 시간 안에 바로 나타날 거는 아니라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뽑아냈어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뭐다? 주가가 위에서 올라오면서 찍어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예요. 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 물려있는 사람에 대한.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변곡점은 나온 자리다. 그러면 이제는 얘는 못해도 15,700원 정도죠. 이 자리 이탈하면 뭐 해야 된다? 무조건 버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얘는 13,000원까지 밀어야 돼 그러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서. 두고두고 봐주고 아무리 지켜봐도 얘는 회생 불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주변에서 막 잘해주는데 잘할 듯 하면서 막상 되면 사고치는 스타일 알죠? 그런 게 지금 현재 진단키트 애들이에요. 그러면 2번, 3번까지 이해는 해주더라도 그 이상의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면 뭐 한다? 버려야죠. 뭐, 그 모달을 키워요. 그죠?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이 그런 자리 중에 하나다. 이제는 뭐다? 마지노선에 왔다. 여기서 이제 제대로 못하면 뭐 해야 돼? 버려야 된다. 관심도 안 가져야 돼요. 이제 얘는 이제 제2의 마스크주로 가버린 거예요. 마스크 애들이 그러잖아요. 반짝했다가 뭐 마스크는 그래도 꾸준히 팔리는데 단가가 다 낮아졌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실적을 주지는 않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하지 못하면 뭐다? 얘는 이제 나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더 이상의 뭐라 그럴까요? 여유로움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13,000원, 13,500원 밑으로 한 번 정도 밀어줘야 다시 반등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보시고, 지켜줘야 될 자리는 15,700원, 위로 유지해야 될 자리는 17,5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엔 이 위로 안착해야만이 또 한 번 여기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 돼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고,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서 횡보시켜놓고 갈듯 말듯 하다가 결국에는 밀어버린다라는 거. 그죠? 여기서 원래 치고 올렸어야 되는데 그냥 밀어버렸어요. 실적 잘 나왔다라는 거. 근데 뭐 시장에 뭔가 이슈될 만한 게 현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월봉상으로도 기존에 올라왔던 양봉을 다 밀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얘는 패턴이 요렇게 만들어지는 패턴인가 봐요. 쏘면 누르고 그 다음에 올라오고, 그러면 여기 23,000원 위로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요런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여기에 대한 패턴을 어느 정도 여기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뭐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의 상승은 무리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요 기준으로. 그죠? 패턴이 달라진 거니까. 어찌됐든 얘도 변곡점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는 18,000원을 이탈하면 뭐다? 얘는 나가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18,000원 이탈하면 17,000원 밑으로 한 번 더 밀어야 된다. 17,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결국엔 또 이 밑에 있는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뭐 들어왔지만 요 박스권 안으로 또 한 번 들어앉는 거예요. 이 밑으로 그냥 요런 기준으로 그냥 또 들어앉는 거다. 여기다가 매물을 잔뜩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거를 과연 뚫어낼 거냐, 아니면 여기 박스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밑에서 그냥 박스 치고 여기서 놀 거냐의 관점인데, 요렇게 놀 거냐 아니면 이 위로 올라탈 거냐의 관점이에요. 근데 여기 매물을 좀 많이 만들어 놔서 조금 안타깝긴 하다. 적은 거래량은 아닌데 기존의 거래량을 너무 많이 터뜨렸기 때문에 뭐다? 요 정도 거래량 가지고는 강한 상승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빵 쳐줘야지. 그럼 요런 거래량이 안 나오고는 어디까지? 22,000원에서 22,500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밑으로는 18,200원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위로는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19,000원 안착해야 되는 거고요. 추세가 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24,000원 위로 안착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제 얘도 마지노선이다. 뭐 기존부터 물려 계신 분들은 마지노선이라는 말 자체도 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신규적인 관점에서는 짧게 손절 잡고 위로 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예전에 DPC죠.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합병이 됐고요. 합병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주저앉아요. 뭐 실적도 잘 나온 것 같고, 763억. 그리고 BTS는 이제 저쪽으로 갔죠. 하이브인가요? 이름도 이제 기억이 안 나네. 하이브가 BTS 대장이기 때문에 얘는 솔직히 걔랑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지분은 있겠지만
BTS로 인해서 엄청난 상승까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뭘 어찌 할 거냐의 기준인 거고, BTS는 그냥 BTS가 뭐 또 상 받고 뭐 하면 그로 인해서 약간의 이 조미료 역할 정도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이 BTS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았죠. 이 DPC가 나오기 전에는 LB세미콘인가가 강하게 갔었고, DPC가 나오고 나서 LB세미콘은 뭐다? 저기 뭐야? BTS에서 탈락했죠? 그죠? BTS에서 탈락했어요. 탈락했는데 주가는 위에서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왜? 얘는 이제 실적주로 갔으니까. 그죠? 실적이 터지고 나서 현재는 눌리고 있는 자리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뭐 당연히 지켜야 돼,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제 얘도 테마 위주가 아니라 위로 올라오면서 저런 LB세미콘 같은 흐름을 좀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면 테마로는 유지가 안 돼요. 테마 말 그대로 BTS고 지랄이고 간에 확 쳐버리면 그 BTS가 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꾸준히 1년 365일 다 활동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들도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해야 되니까. 그런 놀 때는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예요. 왜? 실적과 눈에 보여지는 걸로 간 게 아니니까. 그럼 지금은 올라왔던 이 뭐라 그럴까요? 겉멋을 싹 뺀 자리다.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돼? 슬금슬금 관심 가지면서 접근해볼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끌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뭐 기대감이 있었고 추세를 깨고 내려가긴 했지만 뭐 시장이 좋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잘 나왔으면 뭐 얘가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BTS가 뭐 딴짓해 가지고 뭐 불법적으로 걸릴 부분도 아닐 거라면 이제는 슬금슬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자리다. 못해도 13,000원 부근까지 한 차례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신원종합개발, 뭐 윤석열 관련된 종목인 것 같아요. 뭐 정치 테마주로 좀 엮였고요. 그런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 결국엔 뭐다? 올라왔던 자리를 반납하는 거예요. 이제 뭐 다음 달이 아니구나. 이제 다다음 주가 선거죠. 그죠? 이제 뭐 선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얘가 날아갈 일은 없다라는 거죠. 선거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조정 혹은 상승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럼 차라리 주가를 고점에 있는 지금 선거 관련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바닥으로 내려온 종목이라면 선거가 끝나고 이 회사만의 호재나 실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신원종합개발은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온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빠졌다라는 거. 즉, 이 선거, 윤석열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끼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옷을 털어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옷을 벗은 거예요. 그럼 이제 지 몸에 맞는 옷을 입으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현재 이 자리가, 강한 하락보다는 시장이 어느 정도 돌아서는 자리가 나타나면 뭐다? 기술적으로라도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의 이 자리에서 6,3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 대신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못해도 9,800원에서 만원대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 결국엔 요 안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당분간은 좀 만들어낼 거다. 왜? 주가가 강하게 흘러내렸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 13,000원 부근까지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만큼의 실적이 뒷받침 될 거라고 보고,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것도 분명히 많거든요.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죠? 10배 헤쳐먹고 눌렀고, 현재 자리는 뭐 바닥 대비해서 그래도 300% 정도는 올라온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움직였던 요 활동 반경 안에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굳이 여기서부터 따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요런 자리에서만 따져야지. 6,000원부터
2만원 정도, 638, 330%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사리 얘기하면 그 자리를 뺐다. 이제 어느 정도 빠질 자리 빠졌으니까 슬금슬금 관심 가져봐도 된다. 대신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뭐다? 올라오면 팔고 눌리면 잡고 단기 형식으로 당분간은 끌고 가는 게 맞다. 왜?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종목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내일 하루 잘 쉬시고 저는 수요일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